고전 매트릭스 동영상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동영상 강의는 플라톤을 대표하는 대화편, 국가를 핵심 주제인 정의를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자와 작품을 소개한 다음 국가 속에서 정의로운 개인과 국가가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플라톤이 어떤 인물인지 알아봅시다. 플라톤은 기원전 427년경 아테네에서 태어난 철학자입니다. 그의 가문은 아테네의 명문가였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리스토는 일찍 죽었지만 어머니 페릭티오네는 당시 최고 권력자인 페리클레스의 친구 필람페스와 재혼하여 아테네의 민주 권력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고 향후 정계 진출과 정치적 성공이 유력한 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플라톤은 아테네 민주정에 실망하여 현실 정치를 등지게 되는데 민주정에 대한 실망의 배후에는 펠로폰네소스 전쟁 과정에서 느낀 실망감도 있지만 아테네 민주법정이 사형을 선고하여 최후를 맞이한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더욱 결정적이었습니다. 평소 소크라테스를 스승이자 정신적 지주로 여겼던 플라톤은 소크라테스가 죽자 외국에 나가 견문을 넓히고 돌아와 아테네에서 자신의 학원인 아카데메이아를 설립하고 학문 활동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는 여러 편의 작품을 남기는데 대개 소크라테스를 주인공으로 삼고 그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집필되어 흔히 대화편이라고 불립니다. 플라톤의 대화편은 시기별로 분류하는데 국가는 플라톤 스스로의 사상이 무르익는 중기, 원숙기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가는 정의 혹은 올바름을 주제로 삼고 있는데 총 10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방대한 분량을 자랑하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핵심 주제인 정의를 개인과 국가의 차원에서 설명하는 주요 골격에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것은 개인 수준에서의 정의입니다. 개인 수준의 정의는 곧이어 살펴볼 국가 수준의 정의를 알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플라톤은 국가를 거대한 개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정의를 알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혼의 구조입니다. 플라톤에게 인간은 육체와 영혼의 결합체이고 정의로움은 영혼에 깃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그 유명한 영혼 3분설입니다. 이것은 인간 영혼이 서로 구분되는 세 가지 부분인 이성과 기계 그리고 욕구로 이루어져 있다는 주장입니다. 물질이라면 돋보기나 현미경으로 조사해서 확인하겠지만 형체조차 없는 영혼에 대해서 무슨 수로 이렇게 확신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철학자들의 도구인 추론을 통해서입니다. 우선 욕구의 존재는 증명 없이 바로 전제됩니다. 욕구의 존재는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크라테스는 재미있는 원리를 하나 꺼내듭니다. 어떤 것들이 동일한 존재라면 같은 대상에 대해서 상반되는 영향을 동시에 끼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은 어렵지만 사례를 들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여기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에다가 오로지 소금만 여러 번 넣었습니다. 그 결과 짠맛만 증가합니다. 이 경우 저는 물이라는 동일한 대상에 어떤 동일한 것, 즉 소금만 넣었으므로 상반되는 영향을 동시에 끼칠 수 없고 오직 한 가지 방향의 영향만 끼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물에다가 뭔가를 넣었는데 물의 짠맛도 증가했지만 단맛도 증가했다면 저는 물에다 동일한 한 가지의 어떤 것만을 넣은 것이 아닐 겁니다. 아마도 소금과 설탕을 넣었겠지요. 이것이 전제 1번의 뜻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같은 대상에 대해서 반대되는 영향을 동시에 끼칠 수 있다면 그것은 동일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뭔가를 욕구하는 동시에 그 결과를 따져서 욕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다 한가운데서 장기간 표류하던 사람은
바닷물이라도 마시고 싶겠지만 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동일한 한 가지의 존재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때 바닷물이라도 마시려는 마음은 욕구이며 이 욕구와 맞서는 영혼의 또 다른 부분을 소크라테스는 이성이라고 칭합니다. 이렇게 욕구와 이성을 구분한 소크라테스는 이어서 기계의 존재를 입증합니다. 욕구와도 다르고 이성도 아닌 어떤 것이 있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의 영혼은 욕구가 이성의 말을 듣지 않고 멋대로 날뛸 때 후회하고 화를 내곤 합니다. 다이어트 중에 폭식을 한 뒤 심하게 화를 내며 자책하는 경우가 딱 이 경우입니다. 국가에는 레온티오스라는 시체 성애자의 사례가 나옵니다. 레온티오스는 길가의 시체들을 보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욕구에 져서 그것들을 보면서 스스로를 욱하는 감정이 들어 화를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일한 것은 동일한 것에 대립할 수 없기 때문에 욕구에 대립하는 이 어떤 감정은 욕구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적 부분은 이성과도 대립할 때가 있습니다. 트로이 전쟁에서 1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오디세우스는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해 집안으로 몰려들어 자기 아내인 페넬로페에게 추근덕대고 있는 남자들을 보고서 화가 치밀어 당장 죽이고 싶었지만 화를 참고 작전과 계획을 세워서 일망타진하자는 이성적인 부분이 눈앞의 패거리를 당장 죽이고 싶어하는 감정적인 부분을 누그러뜨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소크라테스는 영혼이 이성과 욕구 그리고 기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영혼 3분설을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떤 상태 속에서 정의로울 수 있는 걸까요? 우리 몸이 몸을 이루는 부분들이 조화를 이룰 때 건강하듯이 영혼도 영혼을 이루는 부분들이 조화를 이룰 때 정의로울 수 있습니다. 플라톤의 소크라테스는 적절한 방식으로 조직화된 영혼의 모습을 마부의 비유로 제시합니다. 이성이 마부가 되어 욕구와 기계라는 두 마리의 말을 통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이 방황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성이 마부가 되어야 하는 것은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이성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간 영혼의 각 부분들은 성숙을 거쳐 저마다 최고의 상태에 도달합니다. 최고의 상태에서 이성은 지혜에 도달하고 욕구는 절제를 지키며 기계는 용기를 자아냅니다. 바로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었을 때 정의로운 인간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물음입니다. 그렇다면 정의로운 국가는 어떤 조건에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플라톤은 개인과 국가의 관계를 소우주와 대우주의 유비적인 관계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개인의 정의에 적용된 구도를 국가의 정의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는 영혼의 세 부분에 대응하는 계급이 있다고 합니다. 욕구에 해당하는 국가의 계층은 생산자 계급입니다. 일반적인 시민들입니다. 기계에 해당하는 계층은 수호자 계층입니다. 군인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에 해당하는 계층은 통치자 계층입니다. 이들은 각자 최상의 상태 속에서 고유의 덕목을 보여주고 국가는 그러한 조건에서 정의로울 수 있다는 것이 플라톤의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산자는 절제 있고 수호자는 용감하며 통치자는 지혜로울 때 국가는 비로소 정의롭고 올바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에 나타난 개인과 국가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전 매트릭스 동영상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